결국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 한 30년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인데 엄청 나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일기 신도시 부동산 상황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네. 재건축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재건축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는 분당 정도고요. 네.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분당이나 일산 정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제 평촌만 하더라도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재건축이 우리가 되겠냐라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리모델링 얘기했었던 것이고, 그나마도 일산, 분당, 평촌 정도는 조금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되다가 이제 선본이나 중동은 논의 자체가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되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왜 재건축이든 이제 리모델링이든 얘기들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 안 나오는 지역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고질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진단 이슈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조금 이슈가 달라졌지만 불과 이제 작년만 한다 하더라도 안전진단 통과가 다 안 되는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80년도에 조성됐었던 이제 목동이라든지 상계동, 중계동도 줄줄이 안전진단이 다 떨어지는데 90년도에 조성됐었던 일기 신도시가 되겠냐? 그리고 여기서도 시범단지로서 먼저 입주한 단지들이 이제 30년 차가 된 거지, 여전히 30년이 안 된 단지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에 대해서 비판했었던 게 첫 번째. 근데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2022년 12월 달에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제 안전진단 기준들도 다 변경되고,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를 이제 지자체의 선택사항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 보다 보면 목동 같은 경우도 줄줄이 2차 안전진단 면제, 이제 올림픽 선수촌도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일기 신도시도 안전진단까지는 이제 오케이인데, 문제는 이제 사업성 이슈들이, 그쵸? 사업성이 나오냐?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용적률 200% 전후로 조성된 애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